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7번째 강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7번째 방송이. 네. 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제가 채널을 몇 개를 하는데 그 중에 네. 이제 하나가 오디오 쪽의 채널을 좀 해요. 저도 대표님 그 방에 네. 그 오디오. 느낌 알아요. 여기 탁구용품 회사 아닌데?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를 보다 보면은 이 옛날에 60년대, 50년대는 오디오가 제각각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스피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모양이 뭐 네모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다 현대로 오면서 오디오가 스피커들이 대부분 길쭉하게 바뀌어요. 왜냐면 한가운데 TV가 있고 오디오가 한가운데 있고 TV 양옆에다가 스피커를 놓는데 예. 가정의 공간이 옛날에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대적인 거의 다 아파트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배치상 스피커가 이렇게 널쩍하면은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대적인 집들이 되게 작잖아요. 옛날처럼 대가족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컴팩트한 사이즈 고려해서 스피커가 세로로 길어지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라켓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이제 공이나 러버가 바뀌면서 어떤 표준화된 것을 이렇게 자꾸 합쳐와요. 이게 예를 들면은 4겹, 3겹, 5겹, 6겹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3겹 라켓도 거의 없어지고 4겹 라켓, 6겹 라켓 없어지고 5겹 라켓으로 거의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아는 것도 5겹 라켓가 한 90%? 그다음에 7겹이 가끔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5겹, 7겹도 많이 이렇게 좀 하다가 그게 서서히 이제 복합 소재, 그러니까 카본이나 뭐 ALC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은 복합 소재가 들어간 7겹, 그러니까 복합 소재를 빼면 5겹, 뭐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고, 뭐 이너 파이버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그래서 라켓의 역사를 보면 점점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어떤 한 점으로 모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으로는 공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비록 제가 선수로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을 많이 보는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탁구 치는 스타일이 좀 다양하면 그렇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양한. 왜냐면 이게 수비 선수들 라켓과 공격 선수들 라켓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또 핀플라바 쓰는 선수들의 라켓과 또 일반 평면 나바 쓰는 라켓의 좀 차이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공이 2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38mm 공, 작아졌다가 38mm 공에서 40mm로 바뀔 때 커졌고 그때 없어진 세대가 있어요. 쇼핑풀 선수가 다 망했지. 그렇죠. 그 시대에 어느 학교나 다 쇼핑풀 선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현정화 감독님 스타일에. 근데 그 선수들이 40mm가 되면서 더 이상 시합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세대가 전멸을 했어요. 이 부분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펜홀더는 기본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공간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특히 백핸드 쪽에 돌아서야 되니까 돌아서서 포핸드로 치려면은 뒤로 물러나야 돼.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시간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갔다 뒤로 확 물러나는 동작이 항상 있죠. 그리고 치면서 앞으로 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쉐이크 핸드는 기본적으로 좌우 스텝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큰 스텝보다는 잔 스텝.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현대적인 탁구로 가면서는 큰 스텝이 거의 사라지면서 어떻게든 앞에서 치라고 많이 그러고. 그렇죠. 물론 세계적인 남자 선수들은 랠리가 길어지면 뒤로 물러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울 때 긴 스텝을 잘 안 가르치죠. 그렇죠. 앞으로 자꾸 붙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용품의 면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먼 거리에서 잘 보내기 위한 라켓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앞에서 치기에 감각적인 라켓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왕란 선수 라켓이 있었어요. DHS에서 그 왕란 선수 라켓이 앞에서 되게 좋아요. 근데 뒤에 물러나면은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로 얘기하면 장거리 미사일도 있고 중거리 미사일도 있고 단거리 미사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하나로 다. 지금은 다 똑같아졌어. 지금은 다 그냥 앞에서 좀 효과 있고 뒤에서 대충 버텨주고 이런 식의 라켓들이 대세가 되고 또 전반적으로 목재 라켓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다 복합 소재 라켓들로 다 넘어갔어요. 대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획일화되는 면이 상당히 아쉽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이끄는 입장에서 넥시는 굉장히 다양성을 많이 추구해 왔는데 지금은 제가 시장에 좀 진 느낌이 들어요. 이 라켓이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3겹 라켓이
지금 화면에 띄어드는 함경 라켓인데 네. 중심층 목재를 아까 저기 키리와 아유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심층은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렇죠. 두께를 조절해 줄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전체 통합 두께를 조절하기 네, 쉽고 네, 네. 그런데 이제 표층에 들어간 소재는 기본적으로 회전, 네. 감각, 네. 그다음에 임팩트 네. 이런 것들이 표층에 관여하거든요. 그런데 엇걸어야지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삼겹 라켓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중심층은 좀 두껍게 있고 표층은 얇게 있겠죠. 그쵸. 그럼 이 표층은 한 겹만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죠. 네. 두 개 다 서로 엇걸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는 라켓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삼겹 라켓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성을 추구했던 티바에서 있었어요. H39이라고 흰옥기만 3겹을 넣었어. 신호기만요? 예, 흰옥기만. 그러면 표층이 세로여야 될 거니까 가운데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가로로 들어가겠죠. 그 페널드 라켓에도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했던 게 페널드 라켓에도 히노키 나무로 3겹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이프러스 P 뭐 이런 것들 밑에 등급들. 그렇죠. 왜냐하면은 흰옥기 라켓을 흰옥기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쵸. 좀 더 얇게 잘라가지고 못 쓰는 붙이는 나무를 3개 붙여서 그냥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가로 그냥 저가로 만드는.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있었고 제가 그래서 예. 사이프러스 P인가 사이프러스 B인가 또 이런 제품들이 중에 이 3겹으로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흰옥기 나무는 오랜 시간 건조해서 변형이 다 안 되는 상태에서 제품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엇박으로 겹치지 않아도 버텨주는 거구나. 예, 원래가 그냥 한 장으로 버티도록 돼 있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원래 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네, 흰옥기가 1펜을 만들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을 하고 건조를 해서 제조를 네. 한단 말이죠. 네. 두 번째는 흰옥기는 세로결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로결이 잘 버텨줘요. 네, 그래서 네. 세로결이 이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예, 다만 이렇게 세로결이 잘 이렇게 바스러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흰옥기가 충분히 건조만 되면 변형이 잘 없어요. 그래서 흰옥기로 삼겹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표층은 감각적인 부분, 또 회전량,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의 느낌 예. 이런 걸 잡아주고 두 번째 층은 표층을 지지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오펜시브 클래식 라켓. 예. 오펜시브 클래식이 물들인 표층을 쓰고 림바로. 네. 그러니까 림바는 공을 푹 감싸주긴 하지만 힘은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오펜시브 라켓가 어디서 나왔던 거지? 스티가요. 그렇죠. 예, 스티가 그거 말고 클래식. 그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야사카이도 오펜시브. 예, 야사카. 근데 어쨌든 그런 이름들이 붙은 것이 거의 다 이제 그 스티가의 오펜시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르벨 라켓도 비슷한 컨셉이고. 오펜시브 클래식 비슷하게. 근데 이제 림바 표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깔은 나무가 중요한데 이게 스프루스라고 그래서 네. 북미산 소나무. 그러니까 이제 흰옥기하고 비슷한 나무예요. 예. 흰옥기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 아메리카 흰옥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프루스라는 나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는 세로결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로로 넣겠죠. 이쪽에가 세로니까 그쵸. 한쪽이 소리니까. 가로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라켓 딱 보면 이렇게 쫙 촘촘하게 줄이 이렇게 딱 가 있죠. 이게.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면서도 반발력이 세요. 그래서 오펜시브 클래식 같은 라켓이 얇으면서도 상당히 반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쵸. 물론 지금 시대에 비하면 반발력이 별로 높지 예,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넥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층을 굉장히 많이 회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층과 첫 번째 층을 엮어서 회전량을 늘린다 이런 개념을 많이 썼고 스티가나 기타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두 번째 층을 스피드 강화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라켓의 성능에 회전하고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스피는 표층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층이 스핀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초창기부터 두 번째 층을 무엇을 쓰므로써 표층의 회전이 더할 수 있냐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련의 나무 라켓들이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저희는 회전 강화의 목적으로 두 번째 층을 이해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브랜드예요. 넥시는 그런 면에서 타 브랜드들은 거의 다 두 번째 층은 스피드 강화, 첫 번째 층은 회전 강화 이렇게 이해를 했고 코어는 전체적인 밸런스, 힘, 균형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컴포짓 레이어, 복합 소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복합 소재는 원래 이제 그 다마스사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마스사가 이 카본 소재를 도입하기 전에 썼던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 라켓이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알루미늄이라면
중간에 금속 알루미늄 하얀 판. 그러니까 중간에 알루미늄을 넣었다는 건가요? 예, 예. 그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80년대 초반에. 아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이가 저하고 많이 차이 나시네요.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 그거는 아니죠 대표님. 거기까지는 제 영향력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84년, 83년 그 무렵에 있었어요. 네. 알루미늄 로켓이. 그러니까 버터플라이도 실험을 한 거지. 처음에는 금속판을 넣어보고. 근데 이제 또 그 시대에는 네. 카본이라는 그 특수 소재가 또 개발이 완벽하게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됐지만 네. 이걸 탁구에 쓸 수 있냐라는 거. 왜냐면 그게 소재가 되게 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얇을 때까지 가공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고 카본이 그때 없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 비싸서 못 썼을 수도 있고. 아마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때는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썼었는데 라켓이 어떻게 하면 공이 빨라지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알루미늄 판을 넣어서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전을 한 것이 이제 카본 소재를 썼는데 카본 소재를 씀으로써 라켓의 역사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죠. 카본 소재를 쓰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무와 카본이 잘 안 붙어요. 안 붙죠. 네. 안 붙죠, 안 붙죠, 안 잘 안 붙죠. 붙어요. 안 붙죠. 당연히. 나무와 나무끼리는 목재와 목재 사이에 네, 글루가 네, 스며들면서 이게 틈이 있거든요. 목재. 네, 네, 근데 네. 카본은 틈이 없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카본은 플라스틱과 같아. 플라스틱이나 쇠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그래서 쇠가 본드에 잘 안 붙는 것처럼. 쇠보다는 플라스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왜냐면은 그 카본은 섬유인데 그 카본을 이렇게 나무에 집어넣기 전에 네. 수지라고 그래서 네. 플라스틱 소재로 그러니까 글루로 이걸 붙여요. 네. 그러니까 그 섬유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섬유 앞뒤로 플라스틱을 잔뜩 발라가지고 열에 쪄가지고 네. 낭창낭창한 플라스틱 상태가 된 상태에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본 소재가 들어감으로써 라켓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가는 경기력을 좀 더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스티가가 어떻게 보면 라켓 역사의 제조 역사가 가장 길어요. 네, 엄청 길죠. 네. 최근에 75주년을 기념했으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저보다 일단 나이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티가의 경우는 옛날부터 써왔던 글루를 계속 써왔어요. 네.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친환경적인 글루잉을 한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글루를 썼기 때문에 접착하는 게 약해요. 네. 독한 성분이 적은 글루를 80년 내내 써온 거야 스티가는. 그러니까는 버터플라이에서 카본 라켓을 쓰면서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단한 글루를 쓸 때 스티가는 이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주로 스티가사는 카본 라켓가 없었다라고 없었어요. 하는 게 지금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맞아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네, 제가 선수 생활을 했던 여러 가지 따지면 저도 탁구계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3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스티가는 카본 라켓가 별로 없었다고 그렇죠. 느꼈던 게 네. 그런 이유였던 거네요. 사실 스티가에서 카본 라켓이라고 판매했던 게 있거든요. 슈퍼 카본이라는 라켓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낯설거든요. 네, 네. 슈퍼 카본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티타늄 5.4 라켓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카본 라켓이 아니었어요. 음. 어떤 거냐면 글루에다가 네, 네, 네. 카본 가루를 넣어. 네. 카본 가루를 넣어가지고 카본은 기본적으로 가루가 아니고요. 우리가 라켓 쓴 건 섬유예요. 네.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이 가루를 섬유 실로 만들어서 넣어야지 카본 라켓인데 네. 가루 상태로 글루에다가 이겨가지고 그걸 바르면 네. 겉보기에는 까만 줄이 있죠. 네. 까만 줄이 있지만 이것은 카본 섬유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네. 조금 단단한 글루를 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글루가 갖고 있는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스티라는 네. 느낌.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흉내만 낸 거지. 네. 마케팅적으로. 네. 그래서 카본 가루를 써가지고 라켓에 넣었어요. 네. 그리고 스티가에서 카보라는 러버도 있었어요. 네. 그 카보 러버도 똑같아. 그냥 스폰지에다가 네. 카본 가루 넣은 거야. 네. 그러니까 카본 가루를 써가지고 네. 좀 흉내를 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스티가는 네.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네. 이 복합 소재를 신뢰하지 않고 네. 순수 목재에 의존을 하되 글루층만 좀 바꿨던 거죠. 네. 시간 라켓은 이제 표층이 있고 그다음 중심층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걸 두 장을 넣는 거예요. 가루를 아. 넣어가지고 그 치검 라켓이에요. 네. 그러니까 치검 라켓의 근본적인 문제는 네. 목재가 더 들어간 문제가 안 돼요. 네. 문제는 글루층이 한 겹 더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붙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글루층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층이거든요. 그렇죠. 나무 소재의 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목재적인 감각을 네. 한 겹 더 잃는 거죠. 그렇죠. 플라스틱이 한 겹이 있으니까. 더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7겹 라켓이 5겹보다도 감각이 무뎌요. 파워는 더 있고 그리고 당연히 무게는 더 늘어나겠지만은 감각적인 면이 더 무디기 때문에 회전량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7겹 라켓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넥시 같은 경우는 7겹 라켓을 만들 때 그 두 개의 층을 쓰면서 회전량을 보강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회전량을 보강함으로써 7겹인데 5겹 같은 라켓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글루잉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글루층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이 두 개의 층을 어떻게 희석하느냐가 넥시 라켓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그걸 잘 하면은 7겹인데도 5겹 같은 감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요. 이 러버도 보면 이 글루 하나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버도 보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붙여주는 그 글루에 의해서 이게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켓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잘만 붙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만 붙이는 거를 떠나서 그거에 의해서도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5겹 라켓, 7겹 라켓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카본 소재에 대한 얘기들 다음 시간부터 서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시간이. 제가 시간 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지루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더라도 차라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 플러스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원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희도 이제 어차피 처음 하는 거고 이제 대표님 이거 이후에 이제 뭐 또 새로운 거 계속 라바 쪽도 좀 하신다고 했으니까 라바 쪽도 하고 이런 부분들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방송을 하다가요 추후에 이제 시청자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좀 짧게 가든지 맞아요. 좀 아니면 좀 더 길게 가든지 이런 방향성을 좀 체크해가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길지만 또 재밌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